몰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두더지라는 뜻인데 두더지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몰. 몰이라고 하는데,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 원자나 분자, 이온의 개수를 세는 묶음의 단위예요. 그럼 얘가 이제 몇 개를 몰이라고 하냐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들이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을 때, 이거만큼 있을 때 얘를 뭐라 불러? 1몰이라고 불러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냥 편하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았을 때 얘를 1몰이라고 불러요. 아, 내가 동전이 1몰에 있으면 좋겠다. 1몰에 가고 동전이 몰이 되면 정말 세상 제일 가는 갖고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거만큼 묶으면 우리는 1몰계가 된다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올까? 100만 개, 100만 개고 1000만 개, 1000만 개지. 왜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나왔을까?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 여기 탄소 원자가 있는데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12야. 그럼 얘가 12g이야? 아니지. 그냥 우리 11 약속했을 뿐이야. 얘는 12g이 아니야. 엄마무지가 작을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이 탄소 원자가 몇 g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12로 약속했고 12g은 아니라고 하는 건 혹시 알겠어. 그렇죠? 근데 얘가 12야. 내가 이 탄소 원자를 얘도 모아서 12g이 될 때까지 한번 탄소 원자를 모아보고 싶어요. 막 탄소를 모아서 12g이 될 때까지 탄소 원자를 계속 막 쌓아봤어. 그랬더니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아놓으니까 실제 질량이 12g이 됐어요. 요번에는 마그네슘 갖고 한번 시험해봤는데 마그네슘의 원자가 24예요. 마그네슘 원자 하나의 실제 시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마그네슘 원자 하나는 탄소 원자 하나보다 몇 배 더 무겁다. 2배 더 무겁다. 그러면 얘를 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실제 시험이 몇 g입니까? 24g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번에는 H2가 있어요. H2의 분자량도 있는 원자량이 아니라 분자량이 있는데 분자량이 18이에요. 자, 분자량이 18 있다는 얘기는 탄소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야. 요거의 비율만큼 좀 무거워. 얘도 같은 개수만큼 모아봤어. 그럼 몇 g 된다? 18g 된다. 그럼 이 얘기야. 얘는 입자 자체가 얘보다 2배 무거워. 근데 개수가 같으니까 질량이 2배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이산화탄소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는 44예요. 얘는 마그네슘보다 한 2배 가량 무거워요. 이거를 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는 거 얼마 될까? 44g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을 때 그 원자나 분자를 1몰계만큼 모아놓게 되면 걔네가 갖고 있는 원장이나 화학식량에 g을 붙일 수 있는 단위가 되는구나 라는 다시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암모니아다 수소기체 한번 볼까? 수소기체다라고 한다면 수소기체 분자는 2야. 얘도 똑같이 1몰계만큼 모아놓게 되면 얘는 질량이 몇 g 돼? 2g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1몰계만큼 있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일 수 있겠구나 다시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한번 이 몰이 어떻게 활용된다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H2O H2O의 화학식량이 18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9g 있어. 내가 H2O를 9g 갖고 있어. 그럼 여기 안에는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0.5몰개가 있죠. 몰, 0.5몰개, 0.5몰개. 0.5몰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개수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안에 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H2O 분자가 들어있다는 걸 잘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2의 분자이 만약에 CO2의 분자가 44야. 얘가 11g 있어요. 11g. 얘는 몇 몰이야? 0.25몰이야. 그렇죠? 개수 몇 개 있을까? 1.5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오,
뭘로 계산해도 굉장히 빠르죠? 이번에는 CH4 메테인인데 얘는 화학식이 16이야. 16인데 내가 CH4 분자가 3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어. 그럼 얘는 몇 g이 있게 될까? 3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이야? 그럼 0.5몰겠지. 그죠? 얘가 16이라는 게 뭐야? 얘가 1몰게 있다면 16g이라는 거야. 근데 0.5몰게 있어. 몇 g이야? 8g. 그럼 우리가 몰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개수와 질량을 상호 변환을 하겠지. 그쵸? 당연히 맞나 아닌가? 맞지? 몰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개수를 질량, 질량을 개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아주 편한 말이네. 이거 뭘? 이거 신기한데? 자, 좀 더 가서 봅시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했다면 여러분에게 문제는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하고 탄소 원자 물려보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이건 구할 수 있겠죠?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펜을 100개를 모아봤어. 100개를 모아봤더니 질량이 500g이 됐어. 그럼 펜 하나당 질량 얼마야? 그래, 그럼 금방 계산하네? 이걸 계산 못한다고? 왜 안 움직입니까? 빨리 푸셔야지. 풀 수 있겠나? 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봐요, 실제로. 오래 걸리지 않는데. 한번 볼까요? 예. 탄소 원자를 이거 개수만큼 모아놓으니까 몇 g이었어? 11g이었지. 그 원자 하나의 질질의 질량 얼마나 먹을까? 12g 나누기 6 곱하기 10의 23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을 구할 수 있겠지.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실제 질량 구하면 실제 질량에서도 탄소와 마그네슘은 질량이 2배 차이 나겠지.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증기, 이산화탄소, 수소는 공통점이 기체야. 기체인데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 비해서 부피가 어때요? 대단히 크지. 우리가 물이다 그러면 물을 요만큼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수증기를 만들게 되면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는 다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큰 이유가 뭐냐면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떨까?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벽면을 막 때리기 때문에 벽면이 밀려나서 부피가 커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여기 기체들이 복잡한 운동을 해요. 운동하면서 벽면을 빵 하고 쳐요. 이 치는 힘 때문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주 가벼운 수소 기체나 아주 무거운, 입자가 자체가 무거운 이산화탄소 기체나 이 벽면을 때리는 힘은 어떨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벼운 수기체 100개가 벽면을 미는 힘이나 무거운 CO2 기체가 100개가 벽면을 미는 힘이 똑같아. 벽면을 미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엇이 똑같다는 얘기야? 부피가 똑같아. 그러니까 기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무조건 일정해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기체의 종류에 무관해요. 그것이 가벼운 기체냐 무거운 기체냐 상관없어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만 일정하다면 모든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 분자수, 즉 기체 입자수 같다면 부피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와 그 기체의 입자수, 분자수겠죠? 분자수는 비례합니다. 기체의 분자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미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부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기체의 분자수가 2배가 더 많다? 그럼 부피도 2배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모든 기체는 공평합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선생님, 얘는 가볍잖아요. 얘는 질량이 그냥 2밖에 안 되고 얘는 44인데 얘가 22배나 더 무거운데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가벼운 거는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빠바바바박 쳐요. 무거운 건 느려요. 펑 쳐요. 그러나 그 에너지 어때? 같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모든 기체는 공평하다. 오케이? 기체의 부피는 무엇에 비례한다?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인데 분자수가 똑같아요. 1몰, 1몰, 1몰 이제. 그럼 얘가 물 18g, 이산화탄소 44g, 수소기체 2g.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피는 어떨까? 누가 제일 클까? 쉬워. 아니요. 같아요. 분자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질량이 이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건 상관없어. 입자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는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1몰이 갖는 부피를 재봤더니 부피가 22.4리터가 돼요. 22.4리터.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ATM 이게 기압이라는 뜻입니다. 22.4리터가 돼요. 0도씨 1기압 돼요. 물론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이거에 20.4리터라고 하는 부피도 바뀌겠죠? 그렇지만 0도씨 1기압이라고 딱 고정한다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분자수 1몰이 갖는 부피는 22.4리터. 얘도 22.4리터예요. 기체라는 액체 분자에 해당하고 기체일 때는 부피가 20.4리터. 자, 그러면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위가 같이 포함된 토탈 유니트 아닌가요? 맞아요.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단위가 같이 함수되는데 첫 번째는 입자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질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얘는 세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몰이다 가정한다면 입자수는 6 곱하기 10의 23등계만큼 입자수가 있는 거고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 가지고 있는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이는 것만큼의 질량을 갖게 되시고 부피는 0도씨 1기압이라면 22.4리터의 부피를 갖게 됩니다. 세 가지 개념이 같이 포함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 SP가 뭐냐면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앤 프레셔 이런 뜻으로서 0도씨 1기압을 뜻합니다.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자, 물이 있어요. H2가 있고 얘는 화학성이 18이에요. 얘가 4.5g만큼 있어. 현재 물이 4.5, 수증기가 4.5g만큼 있어. 4.5g. 수증기가. 그러면 4.5g이면 얘는 몇 몰이지? 18분의 4.5입니다. 4분의 1이겠죠. 얘는 4분의 1몰만큼의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입자수 몇 개 있을까? 1.5 곱하기 10의 23등계만큼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부피는 얼마 있을까?
부피는 1몰이라면 20.4리터가 있어야 돼요. 4분의 1몰입니다. 5.6. 그쵸? 5.6리터만 가져요. 나는 단지 수증기의 질량을 알려줬을 뿐인데 몰로 바꾸니까 입자수와 부피로 다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몰입니다. 몰이 토탈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자, CO2가 있고요. 얘는 화학 중량이 44. 자, 근데 얘가 표준 상태에서 얘가 11.2리터만큼의 CO2 기체가 있어요. 우리 딱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지.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만큼 존재하게 되니까 얘는 몇 몰 존재하는 거야? 0.5몰 존재하는 거야. 어머, 게임 끝났네? 그렇죠, 게임 끝났어요. 0.5몰이니까 입자수 몇 개 있을까? 3 곱하기 10에 23승의 만큼 입자수가 존재할 것이고 질량은 몇 개일까? 질량? 화학 식량이 44g. 22g. 그렇죠, 22g. 선생님 왜 이해되니? 어렵지? 이게 바로 뭐야? 별거 아니네. CH4 얘가 화학 식량이 16입니다. 그리고 얘가 1.5 곱하기 10의 23승의 만큼 있어요.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1.5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몇 몰이야? 4분의 1몰. 4분의 1몰. 그럼 부피는 얼마일까? 2.4가 이상이니까 5.6리터가 되는 거예요. 질량 몇 개일까? 4분. 그렇죠? 그럼 어렵지 않죠? 예, 8을 쉽다고 했으니까 여기 조금 쉬었다고 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고 했습니다.